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원 운용력과 시장의 중반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또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까요? 쌍용차 인수 갖고 시장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습니다. 핫합니다. 네. 사실 이제 쌍용차를 인수한다 해도 네.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설비 자체가 굉장히 노화돼 있고 그건 전기차 만드는 설비가 아니죠. 그죠. 그 설비 자체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품 라인들까지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냥 근데 이제 부담이에요.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 돈이 좀 여유가 있거나 본업 자체에서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적자를 계속해서 보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인수한다라고 달려드니까 네. 시장에서 이게 작년에 굉장히 급등의 한 에디슨 쪽에서 이제 에디슨 나왔었거든요. 모터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가 상승에 이제 그냥 모멘텀 정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거래대금이 쏠렸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일 시장 좀 보고 그때 제가 월요일 날 네. 자동차 판매량과 그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 좀 맞아요. 체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도 이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어닝신 들어오니까 그쵸. 이제 시장에서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OEM 의류 같은 경우는 강세를 띄는 반면에 네. 일반 의류는 또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수 유통에서도 이제 강세 뛴 거하고 야세 뛴 거 나눠주고 어제 같은 경우 카지노에서도 국내 카지노와 해외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네. 나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증 시세가 빠졌지만 네. 실제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테슬라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고 간 케이스였는데 그쵸.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골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이제 골프 관련된 채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골프 관련된 인구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해당 기업 모멘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서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래 대금과 관련된 내용을 네. 준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좀 작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 자체가. 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총상위 대형이 움직이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고 그렇죠.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있죠. 가격 자체가. 사고 파는 게 엄청 많다 이런 네, 거예요. 그죠. 예. 가격이 작은 종목들이 그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저께 거래 대금 상위 순으로 나타난 건데 가장 상위로 나타난 것이 이제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원자재 쪽인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원자재 쪽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쪽도 이제 이슈. 쌍용차. 그쪽으로. 그다음에 쌍방울, 강림 다 쌍용차 인수 관련된 쪽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과 일동제약은 아닌데 IOK, 큐팩, 그다음에 금호 저기도 HT 쌍용. 이런 것들이 다 쌍용차 관련인데 그렇죠. 지금 보게 그런 되면은 이제 부분이군요. 거래 대금이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네. 1,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좀 좋은 그 정도의 가격인데 접근성이 좋죠.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7,000억씩 나타났죠.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총 주수 대비, 그러니까 네. 전체 상장된 물량 대비해서 네. 140%, 200%라는 얘기니까 한 바퀴 돌았네요. 한 바퀴 이상이 돈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단타가 어마어마하게 일로 쏠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총 상위에서 그나마 이제 거래 대금이 많다 된 것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가 시가총액이 원체 높으니까 그쵸. 이제 그런 쪽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별 테마 이쪽으로 그러네요. 자금이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을 때 그런 네. 쪽으로 많이 매겨 쏠리는데 현재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자체에서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부분도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쌍방울과 관련된, 그러니까 쌍용차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사고 파는 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쪽에 집중됐는지요? 어제 시장 보게 되면 거래소는 딱 보합해서 마감이 된 그런 네.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0.5% 정도 좀 더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과 중성은 다 강박권에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제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것은 이제 조선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고가를 넘어가면서 현대중공업이 강세 좀 끌고 간 그런 케이스였고 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쪽이 IT와 자동차, 서비스 이런 쪽이었죠. 오르긴 했는데 좀 네, 약간. 그러니까 오르긴 했는데 네. 약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받쳤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에서의 강세 배경이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어저께 국내 증시에서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 네. 앞전까지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하락이 좀 셌다가 된 쪽이 이제 은행주가 하락이 좀 컸던 거죠. 사실 뭐 그전에 워낙에 은행, 보험, 증권 다 잘 갔었고요. 예. 그러니까 증권은 그렇게 잘 가진 않았고 이제 은행 보험이 좀 잘 갔던 케이스였고 그렇군요. 이제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가파라진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금리 상승으로 연결된 케이스였는데 한국은행 총재 새롭게 되신 분이 그렇죠.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그 네. 은행에서 이제 대출금리하고 마진이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좀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되겠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서는 뭐 소폭의 약세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전자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지수를 받쳤다 이렇게 좀 얘기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돌아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아직까지 더 됩니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로에서 흐름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현재는 매도가 완화되었다지 아직까지 매수를 강하게 보인다 이런 부분이 그쵸. 없는데 아무래도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분기점이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0.5% 정도 상승하면서 예. 954원 올라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음.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작년에 고가 라인 때가 1060이었고요. 네. 올해 저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840 정도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딱 중간마디에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마디에 왔으면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매물이 열리는 그런 예. 구간에 들어온다. 예, 예. 이제 보게 되면은 밑에가 이제 거래 대금입니다. 그쵸.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 매물대 950포인트 이상에서의 차이 때는 평균 거래 대금이 최소 11조 정도가 나타났던 시장입니다. 노란색 선으로 그어 놓으셨군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거래 대금 정도가 나와줘야 의미가 이제 있다. 위에서부터 매물 소화가 가능하다가 되는데 네. 현재는 거래 대금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도달하지 못했어요. 11조. 거래 대금 자체는 시장 무너지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됐지만 그쵸. 여전히 거래 대금은 작은 편이죠. 아, 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서 이제 어제도 사실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간 쪽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하면은 사실 거의 비슷하거나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쏠렸다는 에코프로계 얘기죠. 2차 전지 쪽에서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쪽에서가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간 케이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데까지 올라는 와 있지만 거래 대금이 이제 받쳐주지는 않은 그런 아쉬움까지 동시에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말씀해 주신 자동차 네. 여기 좀 자세히 좀 자동차 볼까요?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은 왼쪽이 현대차고 오른쪽이 기아차인데 네. 지금 차량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자리가 작년 7월달 이후에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네요. 그죠. 그때부터가 네. 이제 축소가 되다가 네. 연말쯤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어서 올라갔다가 1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 아산 공장에서가 이제 공장을 리뉴얼하면서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하네스라든지 뭐 여러 그 중국에서의 이제 다른 부품 이런 쪽에서가 부족이 되면서 시장에서 1월 달에 이제 판매가 또 급감했었는데 보게 되면 2월 달과 3월 달 조금씩 증가세를 보여준다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도매 판매 자체가 예전에 평균적으로 30만 대 이상이면은 그냥 평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 줄. 그죠? 예. 30만 대 이하면은 예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서서히 반등세를 보여준다 되겠죠. 약간 평균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또 실적적인 부분까지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서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 차량 판매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악재가 많은데도 그래도 악재가 잘한 많은데 거 실적이 아닙니까? 양호하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주문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어떤 못 전략을 팔죠. 쓰냐면 지금 현재 고급차 제네시스 위주로 먼저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합니다. 비싼 차.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 신생 업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을 어떤 쪽이 먼저 선점하느냐 이 마켓시어 싸움이거든요. 이거 제네시스하고는 좀 다르게 전기차는 약간 가격과는 다른 전략인 그죠? 거군요. 그래서 전기차를 계속해서 어. 생산 늘리는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오른쪽에 기아를 보게 되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이 저점이었고 오히려 그러네요. 생산이 그러고 나서 지금 생산 자체가 거의 정상화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판매가 높았던 그 시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다 되는 거죠. 그럼 두 종목 중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밸류적인 좋은 부분에서 훨씬 더 매력이 있군요.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현대차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네. 그런 외적인 수소라든지 외적인 부분이 앞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자동차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작년 7월달 이후부터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에서 하락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예. 다시금 차량용 생산 자체가 또 힘들어진다 하면서 한번 빠지면서 러시아 이슈로 빠졌다 되는데 네. 결국 실적이란 부분은 더 그러니까 작년 1분기와 거의 비슷하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가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질까지 높아진다. 모멘텀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주가가 그래서 과하게 빠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적이 받쳐지게 되면서 이제는 바닥 짚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예스 올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오늘 한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스 올로입니다. 자, 리오프닝이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강지현 운용료께서는 카지노 쪽으로 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GKL. 글쎄요. 저는 GKL 최근에 그 뭐죠? 파라다이스 또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사람도 오지 않을까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예스입니다. 좋게 보시는군요. 우선은 예스인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쵸. 사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쪽은 약간 경계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일본 네. 이쪽에서가 이제 주 고객 타격인데 큰 손이 거기다 이쪽에서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오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 이런 말 나왔을 때 네. 이미 이제 주가 자체가 2019년도에 주가를 한번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반영을 그래서, 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왔었다가 다시금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 모양상으로는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추세를 돌파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네. 위치에 와 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어저께 특별하게 왜 GKL만 상승폭이 컸었냐 사실 이 부분인데 그게 궁금해요. 3월 지금 왼쪽에 GKL이고 오른쪽에 파라다이스입니다. 비교하셨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테이블 쪽과 이제 머신, 이 슬롯 머신 이쪽에서가 주 매출인데 네. 매출 자체가 테이블 쪽은 작년 6월달 정도가 130억 정도로 높았었고 예. 그 이후로 쭉 다시 떨어졌었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8천억에서 80억에서 그리고 2월달까지가 55억 되다가 3월달 갑자기 280억이 나옵니다. 이게 급상승한 거네요. 그죠? 엄청나게 급상승한 엄청나게 거죠. 확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적 자체가 만일 3월달 이 280억 정도, 그러니까 슬롯머신까지 하면은 290억이 넘는데 예. 이 매출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예전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바로 옆에 파라다이스를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가란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도 중간에 작년 8월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한번 크게 올라왔었고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감소하다가 올해 이제 한 160억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평균은 좋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평균은 네.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 GKL만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GKL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기대치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GKL의 이 4월 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체크해 봐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게 3월에 반짝인 건지를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예, 이제 예. 15,000원대 초반 자리 오면은 눌리면서 좋은 자리인 거고 예. 이제 상단 자리 18,000원 자리 때는 넘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 좀 약간 단기 매매가 더 낫다라는 측면이신 거군요. 네. 자, GKL 카지노 쪽에서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예스 올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 시장 하면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 반등세가 지속될까? 저는 이제 갈 때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노입니다. 예, 노군요. 왜 그러냐면 네. 앞전에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바텀 피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이었고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면 충분히 나왔다 이제 이런 관점인데 아. 우선은 시장에서 테슬라가 현재 미국에서 시가총액 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가 주가가 800불에서 거의 1100불까지 올라갔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한 4%대 빠졌다가 되는데 네. 테슬라가 작년에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1100에서 1200불 사이였죠. 거의 고가네요. 1100불까지 올라왔다가 예. 이제 거기서 조정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대표 IT 기업이나 성장주 이쪽에서가 네. 어느 정도 매물대, 고가 매물대 다시금 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되는 건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뭐 사실 비싼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새로운 부분이 아닌데, 뭐 2024년, 2025년 가면 좋아진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간단하게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이제 고가 대비해서 한 40%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때를 하나씩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중순 말부터 시장이 반등 나올 때 1차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예. 근데 그 제가 녹색으로 박스 쳐놓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공매도가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2개 쳐주셨는데 첫 번째 거 박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죠? 박스 자리 때를 넘어가는 순간이 될 때, 예. 그때는 공매도 쇼커버링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쇼커버링 한번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할 때가 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반등 나오면서 역시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 때는 어디냐 보면은 전체 하락에서 이제 반등폭을 보게 되면은 하락 대비해서 50% 자리대가 이제 올라왔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대부터는 슬슬 매물대 구간에 들어온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한번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 진입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 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모든 소재 종목에 대해서 같은 관점이십니까? 대부분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LG에너솔루션도 45만 원짜리 때까지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60만 원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매물대 딱 들어온 자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또 조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마지막 예스올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골프입니다. 요즘 뭐, 제 주변에서 골프 많이 하고 저만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골프에 대한 거, 리오프닝으로도 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하지 않을까요? 예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골프존, 이 프랜차이즈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 보이는데, 사실 이제 제 친척분 중에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어때요, 코로나 업황이? 때 예.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코로나 때 노래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잖아요. 좀 못 갔었는데 예. 이쪽은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쪽은 오히려 이제 실내 스포츠 쪽에서 마스크만 쓰면 되니까 오히려 이쪽에서가 실내 스포츠 쪽으로 더 부각이 된 케이스였죠. 수혜 그래서 종목이에요. 실제로 돈을 벌어둔 케이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골프 인구수가 뭐 230만에서 뭐 250만 정도 된다. 예. 이게 계속해서 늘어간다가 된다. 이런 부분이 골프존의 실적으로도 개선이 연결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자체가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도 터졌었는데 실제 매출을 보게 되면 2019년도가 2,470억에서 2,980억이 됐죠. 히트를 작년 쳤네요. 같은 경우는 4,400원 늘어났죠.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자체도 이제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네. 밖으로도 더 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것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오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가 나타난다 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좋았군요. 밸류 자체가 비싸지가 않다 돼버리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올해 실적 전망을 기준할 때 밸류가 10%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주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 때 여기 이제 진입을 했다가 되는데 저 주 매물대는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큰 박스로 볼 때는 14만 원에서 19만 원이 큰 박스인데 네. 이제 중간마디 살짝 넘어온 자리에서 중간마디짜리 정도에서가 눌림으로써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매출 보니까 야 이거 코로나 피해주가 아니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연결 선물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하고 이제 옵션 포지션인데 네. 이게 다음 주가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보는 그래서 거군요. 그런 분들인데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61선을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61선과 2750이라는 자리대를 지지로 삼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선물에서는 61선 현재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대형주가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군요. 지금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어째 하락 쪽에서는 뭐 배팅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배팅이 하락이 없는데 상승을 막아놨다가 된 자리가 367.5라는 자리와 372.5라는 자리 딱 두 군데를 막아놨는데 네. 그 두 군데가 어떤 자리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가를 만든 자리가 367.5포인트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위에 하나 더 고가 있는 것이 372.5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외인들이 안 풀어주는 케이스라서 네. 이거를 오늘 풀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 시장 자체는 소폭 하락해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걸 풀어주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선물 지수는 이제 삼각형 패턴인데 이 구간대에서 오늘 같은 경우 저점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라서 오늘 이제 한 316.5에서 8포인트 정도 그 라인대만 깨지 않는다면은 이제 위쪽에 대한 방향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전에 시장의 전망을 세워드릴 때 2785라는 박스권 매물대를 넘어가면 네. 2830, 40까지가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 넘어가기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번 주에 하면 좋은데 안 될 경우는 다음 주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관점이었던 거죠. 시장에서 올라가는 포인트 시간 타이밍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략 넘어가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제한된 상태다. 이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순환장세 좀 나오다가 네. 이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어저께 대표적으로 차익실현 좀 나타났고요. 네. 오늘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나 이쪽도 차익실현 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차익이 떨어지고 반대된 쪽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자체가 12조 컨센서스에서 13조 정도까지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충족이 다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포인트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계속해서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 외적인 종목 장세가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대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한 번씩 움직여줘야지 안 움직여지면은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네네. 이 역시 시장에서는 긍정되지 못하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2750 및 61선을 어저께 지켜주는 모습인데 계속 오늘 안착하나. 아무래도 살짝 하이할 거니까 이 라인 때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느냐 네. 이 정도가 될 거고요. IT와 자동차 시총 상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강 건설, 증권, 그 다음에 신재생에서는 수소를 좀 수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를 추천주로 갖고 왔는데 딱 타이밍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밑으로 빠진다 했을 때는 손절가가 너무 짧은 거고 그쵸. 위로 올라갈 때는 그에 비해서 손절폭에 비해서 먹을 폭이 많다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약간 단기적인 관점인데 어. 우선은 삼성전자 실적은 컨센서스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으로 볼 때는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 이제 3, 4분기까지는 한 15조 내외로 계속해서 실적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 바닥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가 되겠죠. 네. 그 현재 삼성전자가 밸류를 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 전망 대비해서 현재 한 9%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9%면 현재 시장이 10%가 조금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저평가네요. 시장보다 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왜냐면 국내에서 가장 실적을 많이 시총 내고 1위인데 시총 1위 기업이 예. 시장보다 싸게 평가받는다는 거는 사실 좀 잘못된 거죠. 저평가니까 그만큼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간 차트인데 예. 계속해서 저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을 계속 못 넘어간 거죠. 1월 달에도 살짝 넘어갔다가 네. 그 라인 때 다시 내려온 상태고 지금 현재는 69,000원에서 7만 사이 저기가 박스권 흐름인데 예. 저 자리대에서 지금 현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75,000원, 6,000원까지도 열린다 정도 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 간략하게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수가는 69,000원에서 69,300원. 네. 매수를 하시면 되고 손절은 68,000원. 그리고 목표가로서는 76,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였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